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수에 대해서 우주의 본성과 같은 마음이다.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이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자기 시절과 다른 개유나 개신이나 이렇게 다른 것을 만났을 때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로 개수의 본성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생기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수는 어떤 개수인가? 황희정승의 사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 곁에는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69세 때 영의정이 올랐는데 평생을 청빈한 재상으로 보냈습니다. 무려 한 30년 이상을 정치에 벼슬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분을 상징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묘, 을묘, 계사, 정사. 자, 수, 목, 화로만 구성됐습니다. 이런 사주 구조는 굉장히 깨끗하죠. 우리가 그 뒤에 크게 생각하는 게 없다. 결과나 어떤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개수가 을묘묘 연월에 을묘묘가 있습니다. 자, 새싹을 키운다. 어머니와 같은 성정이다. 한 일화를 설명을 하자면요. 어느 날 황희정승이 마당을 거니고 있는데 한 여자, 우리말로 하면 옛날로 말하면 뭐라 하죠? 무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영희정님, 이게 지금 이래서 어떻게 누가 잘못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은 황희정승께서 그렇구나, 내 말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여자가 와서 아닙니다, 저 아이가 틀렸고 제 주장이 맞습니다 하니까 황희정승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옳구나.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의 잘못은 무엇이고 B의 잘못은 무엇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 또 황희정승께서는 그래, 그럼 네 말도 옳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이게 이 우유부단해 보이는 이런 성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경우에 골고루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난 자식이라고 미워하고 잘난 자식이라고 그 아이만 이뻐하는 경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사랑하고 저 아이는 저 아이대로 사랑하고 각자의 부족하고 장단점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사주 명식을 보면 오로지 키우는 데만 전념을 한다. 생기를 퍼뜨리는 데만 전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런 개수의 성정은 시절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온순할 수도 있고요. 자, 개신이나 개유처럼 시절이 틀린 유금이나 신금, 천간의 신금을 만났을 때는 그런 조합들은 또 어떻게 발생하냐? 구타, 폭력, 종교, 철학, 명리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인년에 개유년월주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부모님 때의 폭력을 쓰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주로 구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유라는 간지 자체가 이미 개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절이 어긋났다고 보시면 돼요. 살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개유일주나 개신이나 이런 경우에는 종교 철학 명리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개유라는 글자하고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개가 이렇게 돼서 폭력, 구타, 아니면 피자집, 아니면 권투선수, 뭔가를 두들기고 만지고 이런 쪽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도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연월이 아니라 월, 일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경우가 임상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개수가 이런 묘월, 진월, 4월에 만났을 때 봄을 만났을 때는 오로지 키우는 데만 전념하는데 살기 가진 글자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그 개수의 본성이 다른 식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계도를 보시면 그 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다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주의 경우에 개수가 또 물질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발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의 예문은 남자분인데 계묘, 무오, 을류, 병진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부자로 천억대의 부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수가 우리가 시종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유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화의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토 안에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유축진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혹시 장터 오일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기계를 불에 막 해가지고 기계를 막 돌려가지고 뻥 하고 튀기는 뻥튀기 기계를 보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옥수수 알갱이, 바짝 마른 옥수수 알갱이를 동그란 기계 안에 넣고 그 아저씨가 막 돌립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막 돌리다가 그 열기가 막 안에 차면 뒤에 커다란 망태기를 놓고 빵 하고 튀기면 하얀 색의 어떤 그 연기가 확 나면서 그 팝콘이 우리가 강냉이, 옥수수 이런 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어릴 때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종자가 화기에 달궈져서 개수에 의한 폭발력으로 확 퍼지는 경우를 우리가 사주물상에서는 유축진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구조가 만났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축이 아니라도 개수와 유금과 오화가 만나서 뻥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부자로 천억대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남자분인데 신축, 경인, 임진, 계묘의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자, 이분도 역시 부동산 부자인데요. 사기만 하면 부동산이 올랐다. 자, 보니까 유금이 천간에 신금이 있죠. 축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에 개수 있죠. 자, 요런 경우는 유축진 딱 정확하게 지금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눈 뜨고 나면 올랐다 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시절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았겠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돌아가는 그래프가 부동산으로 확 튈 때 이런 분이 같은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저 유축진 구조로 인해서 뻥튀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남자분도 임진, 무신, 갑인, 계유입니다. 자, 이분도 계유라는 유가 있고요. 그리고 진이 있고요. 자, 대운에서 축을 만났든지 연에서 세운에서 축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분도 40대까지 식당업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선친한테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빵 튀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그때 당시 이 사주를 보던 당시에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거의 굉장한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유축진 구조가 발현되는데요. 대운과 세운에서 부족했던 축이 온다든지, 자, 여러분 사주에서 유축진 구조는 어떤 재물물상으로 갖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유축진이 있는가? 그럼 올해 희망을 조금 가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유축진 구조가 또 다른 교통사고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흥분하셔서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재물 구조로 유축진이 되면서 개수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재물이 확 불어나는 경우도 봤는데요. 자, 그런 구조는 일단은 재물 구조가 그런 사계도에서 나오는 재물 구조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분의 사주 명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임진, 임자, 신해, 기해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판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고시 합격하셔가지고 판사를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종교
쪽의 재단의 핵심자로서 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신금이 임계수를 만났다. 자, 신임자 구조. 또 신임계 구조. 천간으로 신임계가 온다든지 신임자가 온다든지 전체적인 구조가 임진, 임자, 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정신으로 썼겠죠. 그러면서 고등고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금수가 조합되면 굉장히 영리한 구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기운적으로 많은 분들은 정신적인 높은 정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집중력도 있고 전문가로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종교 색채가 진한 신임자나 신임계가 형성되면 뒤늦게라도 노후에 종교 쪽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철학 명리로 발현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황희정승 사주를 비롯해서 보자 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개수의 특징은 한 가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시절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살기를 만났을 때 살기 쪽으로 가고 생기를 만났을 때 생기를 퍼뜨리는 교육업 쪽으로 가고 또 정신의 물상을 만났을 때는 정신적으로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간에는 또 다른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중성, 다중성, 복합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에너지가 한 가지로만 쓰이면 얼마나 사주보는 게 쉬울까요? 자, 이렇게 한 가지 개수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